안녕하세요. SAP 2시 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조 혁신의 새로운 기준, MES도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SAP DM이라고 불리는 SAP 디지털 매뉴팩처링과 SAP 클라우드 ERP의 연계를 통한 제조 혁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SAP 클라우드 ERP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동국 시스템즈 권기범입니다. 안녕하세요. SAP 디지털 매뉴팩처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스템즈 김정진입니다. 저희 이번 웨비나에서는 SAP 최초로 퀴즈 팝업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퀴즈 이벤트를 통해 소정의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동국 시스템즈는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동국 시스템즈의 사업 영역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GPU 등의 인프라 사업과 데이터, 클라우드, ERP, 스마트 팩토리, RPA 등의 솔루션 사업, 그리고 산업 특성에 맞는 SI 컨설팅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시스템 통합 사업, 동국제강그룹 관계사 및 대외 ITO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 운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인프라부터 AI까지 기업 디지털 혁신의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동국 시스템즈는 동국제강그룹 IT 전문 기업으로 대내외 SAP ERP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MES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국 시스템즈의 SAP 클라우드 사업은 SAP 디지털 매뉴팩처링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SAP 클라우드 ERP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 시스템즈는 국내 최초로 SAP 디지털 매뉴팩처링 솔루션을 구성하였고 SAP DM 데모 시스템과 제조 관련 쇼케이스를 구축하여 AI 및 IoT를 연계한 실제 제조 환경에서 검증된 레퍼런스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SAP와 공동으로 인더스트리얼 4.0 진단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제조 혁신 및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서 전문 컨설팅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SAP DM 엣지 솔루션을 SAP 글로벌 최초로 구축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SAP의 공식 피드백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품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성과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SAP DM, DM 엣지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반이 되었으며 SAP 디지털 매뉴팩처링 영역에서도 국내 선도 사업자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SAP 비즈니스 스윗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SAP는 SAP 비즈니스 스윗을 새롭게 발표하였습니다. AI 퍼스트, 스윗 퍼스트 전략으로 ERP 내에서 AI가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로 내재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향후 SAP의 가장 중요한 변화이고 AI 시대를 맞이하는 솔루션의 지향점입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은 재무, 구매, 생산, 영업 등 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하여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사항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무부서는 재무 데이터의 실시간 가시성과 정확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구매부서는 구매 비용 절감과 자재의 품질 및 가시성 확보에 대해서, 생산부서는 생산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영업부서는 수익 최적화 수립 등의 문제를 AI를 활용하여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시도는 또 다른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AI 의사결정이 편향되거나 왜곡되지는 않는가? 파편화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는가? IT 투자 대비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AP는 종합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인 SAP 비즈니스 스윗을 발표하였고, 공급망 최적화와 예측을 통해 혁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SAP 비즈니스 스윗의 기술적 구조를 살펴보면 맨 아래쪽에 보이시는 기술 플랫폼인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데이터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그 상위에 SAP 클라우드 ERP를 중심으로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스펜드 매니지먼트,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등의 솔루션과 산업 특화 솔루션으로 구성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각각의 AI 에이전트가 AI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고, 최상위의 코파일럿인 줄 에이전트를 통해서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관통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AP 비즈니스 스윗의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영역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을 실시간으로 연결합니다. 또한 시장 변화에도 지속적 성장과 혁신이 가능하며 어플리케이션에서 수행되는 모든 작업은 즉시 비즈니스 데이터로 생성되어 관리됩니다. 다음은 데이터 영역입니다. 다양한 AI 활용 목적과 형태를 뒷받침하는 중앙 허브 역할을 하며 사전 정의된 SAP 데이터 프로덕트를 통해 쉽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브릭스를 통해서 난 SAP 시스템의 데이터까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도가 높고 비즈니스 맥락에 맞는 데이터는 AI 인사이트의 기반이 됩니다. BDC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즉시 활용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합니다. 3대 핵심 구성 요소의 마지막은 AI 영역입니다. 데이터부터 프로세스 자동화, 의사결정까지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사전에 정의된 AI 에이전트가 준비되어 있고, 비즈니스 맥락에 기반한 AI 에이전트, 줄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부서 간의 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5년 200개 이상의 새로운 AI 시나리오를 통합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AP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는 SAP 비즈니스 스윗의 핵심 포트폴리오이며 SAP 클라우드 ERP의 디자인 투 오퍼레이트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핵심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솔루션은 SAP BTP를 기반으로 구축 및 통합됩니다. 또한 AI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 고객 성과 달성에 있어 전략적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키 오퍼링은 크게 스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서스테이너빌리티,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구성되며 디자인 투 오퍼레이트 프로세서 관점에서는 디자인, 플랜, 매뉴팩처링, 딜리버, 오퍼레이트 앤 서비스의 프로세스의 단계에 맞는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에서는 동국 시스템즈의 강점을 바탕으로 SAP DM과 그로우 위드 SAP가 제조 혁신에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김정진 부장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ES의 표준화 왜 지금인가? 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제조 환경 속에서 우리 공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 구체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서 고객분들을 만나보면 제조 혁신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세 가지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스템 변경의 어려움입니다. 시장 요구에 맞춰서 시스템을 변경하고자 하지만 공장마다 다른 환경의 MES 때문에 작은 변화 하나를 적용하는데도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통합의 부재입니다. 시스템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발생되어서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AI 도입의 어려움입니다. AI를 도입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AI가 필요한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시작 조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장벽은 여러분도 현장에서 충분히 경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벽은 시스템 변경의 어려움입니다. 지금 시장은 신제품, 신공정 주기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고 고객 요구도 수시로 바뀌는 등 변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또한 비용 최적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공장은 이런 속도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공장마다 실행 환경, 개발 언어, 플랫폼이 모두 다르고 노후 하드웨어 기반이나 OS, 기술 제약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쉽지 않습니다. 결국 같은 변화를 적용해도 공장별로 다른 개발이 필요해집니다. 이러다 보니 시스템 변경에는 시간, 비용,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변화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변화 수용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혁신 속도는 계속해서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 데이터 통합의 부재, 즉 시스템별로 고립된 데이터입니다.
각 시스템이 제각각 다른 구조, 정의로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니 데이터가 있는데도 연결되지 않고 서로 비교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ERP는 실시간성과 문맥이 부족해 현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는 많지만 비교해서 예측이 어려운 조각난 데이터가 되고, 기업은 신뢰할 근거가 부족해 여전히 경험 중심의 의사결정에 머물게 됩니다. 세 번째 장벽은 AI 도입의 어려움입니다. 요즘 제조 현장에서 불량 예측, 설비 고장 예방, 품질 자동화 등 AI의 활용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고, 경영진에 AI를 도입하라 라는 압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문제가 분명합니다. 데이터의 의미와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도 않고, IT 데이터와 OT 데이터가 서로 단절되어 있어 AI가 학습해야 할 문맥이 빠져 있습니다. 결국 AI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고 기준을 맞추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게 되고, 그 결과 일정은 지연되고 기대했던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AI 도입의 진짜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AI가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지 못한 제조 현장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딜레마의 근본 원인은 결국 표준화의 부재인데요. 제조 혁신은 단순한 시스템 도입이 아니라 전사가 공유하는 표준화된 기반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표준화된 플랫폼과 통합된 제조 데이터, AI-ready 데이터 환경,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 공장이 나아가야 할 혁신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표준화 자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과거의 표준화는 프로세스 중심이었습니다. 즉, 품질 기준, 유지 보수, 생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표준화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한 프로세스 중심의 표준화였거든요. 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표준화의 의미는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효율을 넘어 데이터 중심의 생존 전략이 된 것입니다. AI 시대의 표준화는 다음 세 가지를 필수 조건으로 합니다. 첫째, 데이터 문맥화입니다. 단순 로그 수집을 넘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데이터인지 정확한 꼬리표를 달아줘야 합니다. 둘째, 학습 환경의 표준화입니다. AI 모델은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장 변화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똑똑해지는 재학습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판단과 제어의 연결입니다. 분석 결과가 보고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설비 제어, 즉 액션으로 즉시 이어지는 실행 체계가 갖춰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표준화가 사람을 편하게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의 표준화는 AI가 일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MES 표준화를 해야 할까요? 먼저 제조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공급망 이슈나 규제 강화, 팬데믹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을 빠르게 바꾸고 즉시 대응하려면 운영 민첩성과 공정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또한 AI 시대에는 데이터 구조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AI의 성능을 좌우하는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표준화된 고품질 데이터입니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MES가 바로 AI-ready 데이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MES는 끊어진 ERP와 설비를 연결하고 데이터의 문맥을 입혀서 AI가 바로 쓸 수 있는 좋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제조 경쟁력은 표준화된 데이터에서 시작되며, 그 첫 단계가 바로 MES 표준화입니다. 이러한 AI 시대 표준화 과제를 해결할 핵심 솔루션으로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을 소개합니다. SAP DM은 제조 혁신을 위해 꼭 필요한 표준화, 공장별 특화, AI-ready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플랫폼입니다. SAP DM은 단순한 MES 솔루션이 아니라 제조 혁신을 기술적으로 실현하는 글로벌 제조 혁신 플랫폼입니다.
앞서 우리는 제조 혁신을 가로막는 세 가지의 장벽과 그 해결책으로서의 표준화, 그리고 왜 지금이 적기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SAP DM의 5대 핵심 가치를 하나씩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과연 무엇인지 정의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SAP DM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라면 단순히 SAP의 MES 솔루션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DM은 단순한 MES 솔루션은 아닙니다. 제조 실행을 위한 영역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요. 이 제조 실행을 위한 탑플로어에서 샵플로어까지의 데이터 연결, 그리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오브젝트 관리, 프로세스 자동화를 위한 프로덕션 프로세스, 기타 레거시 시스템의 연결을 위한 커넥터까지 제조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갖춘 글로벌 제조 혁신 플랫폼입니다. 이어지는 장표에서는 SAP DM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DM이 제공하는 첫 번째 가치는 글로벌 표준화와 공장별 특화의 조합입니다. 글로벌로 여러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사 표준을 지키자니 현장이 불편하고, 반대로 현장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전사 관리가 어려워지고,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SAP DM은 이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글로벌 표준화 영역을 보시면 SAP DM을 도입하면 전 세계 어디에 있는 공장이든 동일한 사용자 경험, 동일한 프로세스, 그리고 단일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 공장이든 미국이나 베트남 공장이든 기준이 같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실시간으로 투명한 경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SAP BTP 기반으로 ERP나 다른 서비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스마트 팩토리 운영의 기반을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별 특화 기능은 각 현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공장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설비도 다르기 때문에 UI와 프로세스 특화가 필수입니다. 화면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바꿀 수 있고, 공장별로 공정 흐름을 코딩 없이 개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불안정한 해외 공장에서도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 for 엣지 컴퓨팅을 사용하면 안정적으로 생산 운영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AP DM은 전 세계 공장을 빠르게 표준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서도 각 공장의 규제, 문화, 설비 차이까지 반영하는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AP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제공하는 두 번째 가치는 제조 데이터 통합 기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제각각 흩어져 있으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의미 있는 정보가 되지 못합니다. SAP DM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DL, 즉 Manufacturing Data Layer라는 통합 계층을 제공하는데요. 이 MDL은 공장, 주문, 설비, 자재, 작업 흐름 같은 제조 현장의 핵심 요소들을 서로 연결된 형태로 저장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불량이 발생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재가 어떤 설비에서 어떤 작업자위에 어떤 공정을 거치다가 불량이 났는지 그 관계를 그대로 보존해주는 구조입니다. 현장의 데이터를 객체, 즉 MDO 형태로 정리해서 문맥을 가진 정보로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데이터는 바로 분석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SAP DM 안에는 Embedded SAC가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도구 없이도 공정, 품질, OEE 같은 주요 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Public OData API가 제공되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 중인 외부 시스템이나 AI 플랫폼에서도 SAP DM 데이터를 쉽게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AP DM의 제조 데이터 통합 기반은 복잡한 제조 프로세스의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데이터 간 연결과 문맥을 유지해 줌으로써 AI가 바로 학습할 수 있을 정도의 고품질 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핵심 가치는 현장 운영 유연성입니다. 먼저 왼쪽의 리소스 오케스트레이션은 실시간 자원 스케줄링 기능입니다.
기존처럼 엑셀이나 화이트보드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트 차트 기반 화면에서 설비, 인력, 주문 현황을 한눈에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필요할 때는 화면에서 작업을 드래그해 옮기기만 하면 되고, 변경 내용은 ERP와 자동으로 동기가 됩니다. 오른쪽의 오토메이션 영역은 생산 프로세스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PPD라는 그래픽 도구를 사용해서 생산 절차를 흐름도로 설계를 하고, 이 설계를 기반으로 작업 지시, 검사, 설비 제어 등 여러 단계를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 센서와 설비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이벤트로 받아 공정 상태를 자동으로 전환하고 후속 작업까지 연기하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핵심 가치는 초연결 아키텍처입니다. SAP DM은 ERP와의 직접적인 실시간 연동, 설비와의 표준 기반 통신, 그리고 엣지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민첩하고 신뢰성 있는 초연결 제조 환경을 구현합니다. 기존에는 ERP, MES 설비를 연결하면 여러 미들웨어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지연되거나 유실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했었습니다. SAP DM에서는 이러한 복잡성을 제거하여 상위 시스템부터 현장까지 끊김없는 연결을 제공합니다. 먼저 상단의 ERP 구간을 보시면 SAP 클라우드 ERP와 별도의 미들웨어 없이 직접 연동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산 품질 재고 같은 핵심 데이터가 ERP와 MES 사이에서 실시간으로 오가면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설비 영역에는 프로덕션 커넥터를 통해서 PLC, 스카다 등 현장 설비와 표준 프로토콜, OPC-UA나 MQTT로 통신을 합니다. 중간에 엣지 컴퓨팅은 안정성을 담당하는데요. 인터넷이 불안정하거나 클라우드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핵심 생산 기능을 엣지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 현장은 멈추지가 않습니다. 이후 네트워크가 복구되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동기화 되기 때문에 손실 없이 운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가치는 확장성과 보안입니다. SAP DM은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 유연한 글로벌 수준의 강력한 보안 체계를 동시에 갖추고 있어 제조 혁신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먼저 확장성입니다. 비즈니스가 커져서 해외에 새로운 공장이 생기더라도 본사에서 정의한 표준 프로세스를 손쉽게 새 공장에 배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SAP BTP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자연스럽게 연동되기 때문에 분석, IoT, 자동화 같은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 지능형 공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업 고유의 기능도 BTP 환경에서 개발해서 손쉽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안입니다. SAP DM은 엔터프라이즈급 보안을 제공하고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합니다. 접근과 권한을 안전하게 제어하고 GDPR과 같은 글로벌 규제를 준수하도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합니다. 모든 데이터는 SAP 하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테넌트 단위로 격리되어 저장되며 파일은 자동으로 검사되어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지금까지는 SAP DM이 제공하는 5가지 가치를 통해서 제조 현장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가치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기술적 기반이 무엇인지 포커스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AP BTP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SAP DM의 기술적 기반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화면 왼쪽의 구조처럼 BTP는 ERP, DM, AI 서비스, 그리고 현장의 설비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의 중심 허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BTP가 수행하는 역할은 단일 통합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제조 현장은 SAP 시스템과 다양한 외부 시스템,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설비가 함께 존재합니다. BTP는 이 모든 SAP, 논 SAP 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해 ERP 데이터, 제조 데이터, 설비 데이터를 공통의 구조로 통합을 합니다. 다음은 확장과 자동화의 허브입니다. 표준 솔루션만으로는 공장마다 다른 프로세스를 모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BTP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하거나 로우 코드나 프로 코드 방식으로
필요한 기능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AI 기반 혁신의 토대입니다. ERP의 재무, 경영 데이터와 설비의 물리적 데이터를 하나의 컨텍스트로 묶어주기 때문에 분석이나 AI 서비스가 실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즉, SAP BTP는 단순한 연결 도구가 아니라 ERP와 DM, 현장 설비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반입니다. 이번에는 BTP 내부가 어떤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BTP는 크게 5가지의 핵심 구조로 이루어진 플랫폼입니다. 가장 아래는 플랫폼 파운데이션이 자리합니다. 보안, 런타임, 운영 안정성을 담당하는 기반층으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는 AI 레이어가 있습니다. AI 기능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준비된 SAP 비즈니스 AI 서비스를 활용해 개발, 통합, 분석 과정에 지능형 기능을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기반 위로 3가지 주요 영역이 올라갑니다. 먼저 앱 데브 앤 오토메이션은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빠르게 개발하거나 반복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영역입니다. 가운데 인터그레이션은 SAP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을 연결해 복잡한 API나 이벤트를 매끄럽게 통합해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앤 어널리틱스는 데이터를 모으고 품질을 관리해 신뢰할 수 있는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5가지 핵심 구조들이 결합되면서 제조 현장에서 필요한 개발, 데이터 연결, 자동화 기능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BTP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셨다면 이제 실제로 공장의 설비가 클라우드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중앙의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공장 내부, 즉 온프레미스 환경이고요. 오른쪽은 BTP가 있는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이 둘을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기술이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SAP 프로덕션 커넥터입니다. 공장의 PLC, 로봇, 센서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프로덕션 커넥터는 이 설비들과 직접 통신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SAP DM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산업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설비를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AP 클라우드 커넥터입니다. 이 구성 요소는 내부망과 클라우드로 있는 보안 터널 역할을 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어쩌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 네트워크로 오픈해야 하는가라는 점인데, 이 클라우드 커넥터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방식으로 안전한 연결을 만들기도 하고 등록된 시스템끼리만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로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설비 데이터는 프로덕션 커넥터를 통해 수집되고 클라우드 커넥터라는 안전한 통로를 지나서 SAP DM과 ERP로 전달이 됩니다. 이를 통해 IT와 OT가 하나의 흐름으로 실시간 연결되는 엔드-투-엔드 통합 모델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이 구조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쇼케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쇼케이스 영상이 이어지는데요. 그에 앞서서 어떤 시나리오로 만들어진 쇼케이스인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면 ERP의 PP 모듈에서 생산 오더가 발생을 합니다. 이 오더가 SAP DM으로 내려오면 현장 작업자는 DM 화면에서 해당 오더를 선택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순간 DM에 정의된 그 라우팅과 PPD로 설계된 프로덕션 프로세스가 차례대로 실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자재 이동입니다. DM은 라우팅 정보를 바탕으로 제조 피킹이 이루어지는 로봇 스테이션으로 AMR에게 이동 명령을 내립니다. AMR은 해당 위치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DM으로 다시 보내면 DM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 피킹 로봇에게 자재 피킹 명령을 전달합니다. 피킹이 완료되면 로봇은 완료 신호를 다시 DM에 보내게 되고 DM은 AMR에게 이번에는 조립 작업장으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조립 작업장에 도착하면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데요. 작업자가 PDA로 AMR에 실린 자재를 하나씩 스캔해서 조립 작업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DM에 실적 데이터로 올립니다. DM은 BOM 정보를 기준으로 필요한 자재가 모두 조립되었는지 자동으로 검증한 뒤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AMR에게 최종 패키징 장소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이렇게 ERP의 생산 오더, DM의 라우팅과 PPD 프로세스, AMR과 피킹 로봇, 그리고 작업자의 PDA까지가 하나의 시나리오 안에서 순차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계획, 자재 이동, 조립, 패키징까지 전체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신 자동화 시연이 어떤 기술적 구조 위에서 움직였는지 시스템 구성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왼쪽은 SAP 클라우드 ERP와 SAP DM이 위치한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전체 공정을 지휘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데요. ERP에서 생산 오더가 내려오고 DM에서 공정 단계별 명령이 생성이 되어서 현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신호를 받아 실제 설비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곳이 중앙의 엣지 서버입니다. 이곳에는 클라우드 커넥터와 프로덕션 커넥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클라우드의 명령을 현장 설비가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즉시 변화를 합니다. 외부와 내부를 안전하게 연결하면서도 지연 없이 명령을 처리하는 가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실제로 움직이는 설비와 로봇이 있습니다. AMR은 MQTT를 통해 가볍고 빠르게 명령을 주고받고 피킹 로봇은 모드버스, gRPC와 같은 프로토콜로 정유의 제어 신호를 전달받습니다. 수신된 신호는 OPC UA 프로토콜로 변환하여 프로덕션 커넥터로 전달합니다. 결론적으로 SAP DM과 BTP는 클라우드의 지능과 엣지의 실시간 처리, 그리고 다양한 설비와의 표준 통신을 결합해 실제 제조 공정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이것이 연결된 제조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Grow with SAP 핵심 특장점에 대해 공기범 부장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MES 표준화, SAP DM의 가치 및 확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SAP 클라우드 ERP, 즉 Grow with SAP로 알고 계시는 퍼블릭 에디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SAP 클라우드 ERP는 기존 SAP ERP 고객을 위한 Rise with SAP, 현재 PC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에디션과 신규 고객을 위한 Grow with SAP, 완전 SaaS 개념인 퍼블릭 에디션의 두 가지 여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Grow with SAP 대상 고객은 지금까지 SAP ERP를 사용한 적이 없는 기업, SaaS형 클라우드 ERP에 대한 기대가 있는 기업, 핀테크, 기가팩토리 등 고성장 신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 규모는 중견에서 대기업 초기 단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Rise with SAP의 대상이신 ECC를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이시지만 레가시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커스터마이즈 많고 유지 보수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아예 새롭게 그린필드로 전환을 원하시는 기업과 혁신 마인드를 가진 기업으로 클라우드 표준 프로세스로 전환하시려는 기업도 Grow with SAP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에서는 SAP 퍼블릭 에디션이라든지 또는 ECC 버전을 사용하고 계시지만 계열사라든지 신설 자회사, 합작사, 분사 예정 조직 등에는 좀 더 빠르고 민첩한 ERP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 경우에 본사는 프라이빗 에디션을 유지하시면서 자회사는 Grow with SAP를 고려하시는 투티어 ERP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 동국 시스템즈에서는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 ERP 그리고 MES에서 도입과 고도화, 개선의 의지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SAP DM과 SAP 클라우드 ERP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로우 위드 SAP 제공 범위입니다. 아시다시피 SAP는 50년 이상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베스트 프랙티스 기반의 SaaS ERP인 그로우 위드 SAP를 제공합니다. 코어 ERP를 중심으로 산업에 맞게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BTP로 확장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모듈 방식의 어플리케이션 연계를 통해서 결산 자동화, 자금 및 금융관리, 생산 실행, 그리고 BTP를 통해서 앱 개발과 포탈 구현이 가능합니다. 사스 ERP로 패키징 되어 있어서 연 2회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로우 위드 SAP의 핵심 특장점입니다. 첫 번째, 확장 및 연계 가능성입니다. SAP의 다양한 제품 간 통합 기능을 제공하고 글로벌 대기업 수준의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라이센스 모델과 장기적 TCO 감소를 통해서 운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규제 요구 사항과 최고 수준의 보안 표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발견 단계부터 탐색, 구현, 운영 단계까지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세스의 확장과 연계가 가능한 플랫폼을 통해서 안정적인 고라이브를 지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매년 2월, 8월 연 2회의 정기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항상 최신 상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2 스탠다드 접근법으로 빠른 구축이 가능하고 사전 검증된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를 활용하여서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로우 위드 SAP 구축 방법론입니다. SAP 액티베이트 방법론은 발견 단계부터 준비, 탐색, 구현, 배포, 운영 단계까지 SA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실 수 있고 표준 중심의 설계, 로코드 기반의 개발, 테스트 자동화, 이행 자동화를 통해서 구축 기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단계별로 수행해야 될 활동들도 사전에 정의된 템플릿을 활용하시면 관리가 용이하실 수 있습니다. 에자일 방법론의 구현으로 고객의 지속적인 참여, 그리고 반복, 점진적인 업무 범위 확대를 통해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비즈니스 가치 실현 시간은 40에서 60% 정도 단축하실 수 있고 컨설팅 비용과 프로젝트 비용도 약 50% 정도까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TCO적인 측면에서는 약 40%를 절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SAP DM과 그로우 위드 SAP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AP DM과 그로우 위드 SAP 간의 통합 프로세스를 통해서 마스터 데이터는 물론이고 트랜잭션 데이터도 별도의 개발 없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데이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사전에 정의된 데이터 오브젝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ERP에서 생성되는 머티리얼, 워크센터, BOM, 라우팅 등의 마스터 데이터와 프로덕션 오더 등의 트랜잭션 데이터가 SAP DM으로 전송되고 SAP DM에서 발생하는 생산 실적이라든지 배치 정보, 품질 정보 등의 트랜잭션 데이터는 다시 SAP ERP로 전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AP 시스템 간의 연계 설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SAP 시스템 간의 연계는 각 시스템에서 간단한 연계 설정을 통해서 별도의 개발 없이 시스템 통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그로우 위드 SAP에서 커뮤니케이션 매니지먼트 기능을 활용하시면 타겟 시스템과 그리고 연계해서 사용할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설정하십니다. 두 번째, SAP BTP 칵핏 설정에서 SAP DM 시스템의 데스티네이션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SAP DM 시스템에서 연계해야 될 대상 ERP 시스템의 URL과 커뮤니케이션 유저 정보를 설정하시고 마지막으로 활성화를 하시게 되면 연계 설정은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시스템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스터 데이터의 동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화면은 그로우 위드 SAP 시스템의 동기화 앱 프로그램입니다.
비즈니스 오브젝트 타입에서 동기화가 필요한 마스터 데이터 종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마스터 데이터 중에서 복제해야 될 데이터만 따로 선택하셔서 동기화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DM 시스템 화면에서는 동기화된 마스터 데이터의 내역이 메시지 넘버와 복제된 상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정의된 스케줄링으로 동기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으로 동기화도 가능합니다. 통합 시나리오 관점에서 SAP는 디자인 투 오퍼레이트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통합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RP에서 세일즈 오더를 생성하시고 MRP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플랜 오더를 참조해서 프로덕션 오더를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작업으로도 프로덕션 오더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ERP에서 생성된 프로덕션 오더는 DM의 샵 오더로 동기화되어 전송됩니다. DM 시스템에서 전송된 프로덕션 오더를 확인하시고 릴리즈 기능을 통해서 SFC, 즉 샵플로어 컨트롤을 생성하십니다. 생산 공정에 따라서 자재를 투입하게 되면 별도 개발 없이 자동으로 굿이슈가 ERP로 포스팅됩니다. 작업 시작, 데이터 수집, 작업 완료 순서대로 공정을 완료하게 되면 SFC는 자동으로 다음 작업 할당과 워크센터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품 공정에 맞게끔 반복 수행하시면 생산이 완료가 됩니다. 생산 진행하시는 도중에 발생하는 반제품들은 플로우 스탁을 통해서 ERP의 WM과 재고가 동기화됩니다. DM에서 프로덕션 오더를 완료하게 되면 생산 실적 정보는 ERP로 전송되고, ERP 시스템에서 해당 생산 오더를 확인하면 생산 실적이 입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고 조회 화면 앱을 통해서 해당 자재별로 재고 현황을 확인이 가능한데, 이동유형 101 생산 입고 유형으로 자재가 입고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데이터 동기화에 대해서 ERP에서 생성된 프로덕션 오더가 SAP DM 시스템으로 전송이 되고, 생산 진행 완료 후에 ERP로 생산 실적이 전송되는 데모입니다. 데모 동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데모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ERP 시스템에서 생성된 프로덕션 오더 1392번에 2000kg 생산이 완료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로우 위드 SAP 시스템과 SAP DM 시스템은 피오리 기반의 동일한 UI UX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표입니다. 오늘 웨비나의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AI 시대의 제조 경쟁력은 데이터 표준화에서 출발합니다. 데이터가 정확하고 문맥이 살아있어야 AI가 제대로 작동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제조 환경에서도 민첩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표준화를 실제로 구현하는 핵심 플랫폼은
바로 SAP 디지털 매뉴팩처링입니다. SAP DM은 공정, 설비, 품질, 작업 데이터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하고 ERP, MES, 설비 간 단절을 없애 AI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Grow with SAP를 결합되면 ERP, MES, BTP, 엣지, 설비까지 완전한 클라우드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제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제조 혁신은 데이터 표준화가 전제 조건이며 SAP 디지털 매뉴팩처링과 Grow with SAP가 지속 가능한 제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확실한 길입니다. 저희 동국 시스템즈는 검증된 경험과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의 제조 혁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조 혁신의 새로운 기준, MES도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웨비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보내주신 질문에 대해서 Q&A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 등의 리소스가 제한적인데 그로를 도입하면 내부 IT팀의 시스템 관리 부담이 줄어들까요? 라는 질문이신데요. 지금까지의 그 온프레미스의 경우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별도의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SAP 퍼블릭 클라우드로 전환하시게 되면 구독료 내에 일정 수준의 유지보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인프라 관리, 패치, 백업, 재복구 같은 기술 운영 요소를 SAP가 완전히 관리하는 SaaS 모델이기 때문에 IT 조직이 인프라 유지 관리하는 부담은 많이 줄어들게 되십니다. 대신에 IT 부서에서는 프로세서 개선이라든지 데이터 품질 관리 같은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서비스 구조와 자동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라든지 커스터마이징의 충돌 문제 같은 것들은 제거가 됩니다. 따라서 운영 안정성이 높아지고 변화 대응 속도도 온프레미스 대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 부장님께서 하나 네. 골라주시죠. 보니까, 이게 좋겠네요. 다음 질문은, DM 관련된 건데, 기존 SAP ERP 환경에서는 ABAP을 사용해 개발했는데, 클라우드 기반인 SAP DM을 확장하거나 커스터마이징 할 때도 ABAP을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 ABAP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SAP DM은 SaaS 솔루션이기 때문에 일단 코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서 SAP BTP 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개발해서 연동을 하는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그 사이드 바이 사이드 확장을 할 때 사용하는 런타임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키마 런타임과 클라우드 파운드리입니다. 이 두 런타임은 노드.js나 자바 같은 그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개발 환경을 지원합니다. 특히 키마는 컨테이너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개발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사에서 원하는 언어나 환경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Grow with SAP 관련된 질문으로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 SAP 표준 ERP 프로세스나 기능을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SAP 클라우드 ERP의 경우 고객사의 프로세스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유연하게 지원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최근부터는 그 SAP의 표준 ERP 프로세스나 기능을 이렇게 전적으로 수용하는 문제에서 SAP를 사용하시는 고객보다도 SAP를 처음 도입하시는 고객일수록 저항이 좀 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으시던 부분에 대해서 부담도 많이 가지시고 그런 부분이라 저항이 조금 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SAP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셨으니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변화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SAP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방법론에 따라서 최대한 SAP의 표준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뭐 경영진부터 회사 전반에 걸쳐서 변화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AI의 활용 측면에서도 최대한 SAP 표준 ERP 프로세스를 수용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SAP의 AI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SAP 퍼블릭 클라우드 그로위드 SAP죠. 경우에는 코파일럿인 줄의 기능 중에서도 베이스 기능을 현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한 이후에 줄을 사용하는 것들을 계속 확대하는 것이 좋은 변화 관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의 업데이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SAP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SAP 베스트 프랙티스에 맞추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뭐 그래도 이제 커스터마이징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DM과 마찬가지로 인앱 확장이라든지 BTP 확장을 고려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지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개발 범위라든지 뭐 단계별로 구축할 건지라든지 아무튼 개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축 전략도 따라 수립하시는 것들이 전체적인 면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진 부장님께서 하나 더 네네. 해주시죠. 제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 질문 중에 사실 저희 세션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하긴 했었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한 번 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그 클라우드 MES면 인터넷이 끊기면 공장 멈추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SAP DM은 SAP DM for 엣지 컴퓨팅이라는 추가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엣지 컴퓨팅은 그 온프레미스 환경, 그냥 고객사의 환경에 설치하는 옵셔널한 솔루션인데요. 그 클라우드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기더라도 현장에 설치된 서버에서 핵심적인 생산 기능을 이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장이 멈추거나 하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네트워크가 복구가 되면 자동으로 그동안에 일어났던 실적들은 자동으로 클라우드와 동기화 되면서 비즈니스 연속성도 물론 보장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그 해외 공장 중에 인터넷이 좀 불안정한 공장에서는 이 기능이 정말 큰 안전장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은 MES 표준화에 대해서 SAP DM과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 정진 부장님께서 하나 더 해주시죠. 또요? 네.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게요. 그 중소기업한테 SAP DM은 너무 크고 비싸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제 눈에 딱 들어오는데, 먼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제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목표로 하시는 강소기업이나 뭐 중견기업에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스 솔루션이기 때문에 서버 구축 같은 초기 목돈도 들지도 않고요. 검증된 프로세스를 그대로 활용하기 때문에 구축 기간도 획기적으로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운영을 위한 IT 인력이 아마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인력 관련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해외 고객사가 까다롭게 요구하는 어떤 제조 이력 추적이라든지 품질 데이터 그리고 ESG 관련 대응 이런 것들도 사실 DM에서 완벽하게 이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그 수주하시는데 어쩌면 큰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것으로 저희 Q&A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